그러면 이스티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화면 공유를 했습니다. 보이시죠? 네.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그러니까 조금 리뷰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먼저 서비스 메쉬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해요. 이거 제가 업데이트한 거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다시 공유를 할게요. 네. 서비스 메쉬 아키텍처는 되게 MSA로 아키텍처로 가면서 서비스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 연결 사이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져가지고 그거를 좀 잘 컨트롤하고 한눈에 볼 수 있게 그 네트워크 트래픽의 흐름을 볼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메쉬 아키텍처가 MSA 배포에서 가장 가치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신 인프라에 새로운 계층을 도입해서 세분화된 제어를 통한 강력하고 확장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구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메쉬 기술 중에 하나인 이스티오의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서킷 브레이커, 타임아웃과 제시도, 유입량 조절, 보안 설정, 동적 라우팅 등이 있는데요. 이거를 원래는 제가 인프라에 대한 지식이 짧아가지고 이런 기능들이 원래는 그 소프트웨어단에서 코딩으로 구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려면 뭐 서비스를 다 내리고 올리고 해야 되는데 이스티오를 통해서는 그 코드리스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다 내리지 않고도 이런 거를 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이점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이 서비스들의 오케스트레이션을 수행을 하는데 이것들을 또 그 쿠버네티스 단 위에서 관리적인 이점을 위해서 이스티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구현되어서 특정 언어에 의존성 있던 것을 인프라 단으로 내려서 여기에서 이 기능들을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에는 MV 프록시라는 게 사용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스티오 아키텍처인데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파드 구역입니다. 파드 하나, 여기 두 개. 이 서비스 A가 배포되는데 이 이스티오 아키텍처를 통하면 이 서비스가 배포될 때 프록시가 함께 배포됩니다. 이 프록시는 대표적으로 엔보이 프록시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 서비스와 함께 프록시가 배포되는 이쪽을 데이터 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이스티오 구성들을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믹서, 파일럿, 갤리, 시타들 이렇게 4개로 이스티오의 컨트롤 플레인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 데이터 플레인을 구성하는 이쪽 구역에 서비스와 함께 그 앞에 프록시를 함께 배포하는 거를 사이드카 형식이라고 부르는데요. 뭐라 그랬더라? 그 사이드카 말 그대로 그냥 그 서비스 옆에 사이드카처럼 프록시를 항상 달고 함께 배포한다 라고 해서 이런 거를 사이드카 구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티오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는데 이 주변 기술로 제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서비스 간의 트레이스를 확인하고 PR를 통해
GUI로 관리를 하고 그래파나로 대시보드 통해 관리 가능. 이런 주변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따가 같이 제가 직접 시연을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분이 했던 거를 같이 쭉 따라가 볼 텐데 거기서 키알리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그림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거죠? 네. 네네. 그렇죠. 사실 이게 이스티어 전체 아키텍처의 전부이긴 해요. 이렇게 깨지면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데이터 플레인인데요. 데이터 플레인 내에 여기 프록시, 여기는 여기 제가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필요한 거 있어? 엔보이뿐만 아니라 현재 이스티와 통합 가능한 서비스 프록시는 링커드와 엔지닉스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디폴트로 엔보이 프록시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외부에서 오는 것들을 다 일단 프록시에서 가로채가지고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해서 뭔가 여기 안에 설정되어 있는 컨트롤 정보, 컴퓨터 정보를 통해서 서비스를 그 트래픽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데이터 플레인이고요. 이 밑에 컨트롤 플레인 구성 요소는 먼저 파일럿. 이 파일럿은 엔보이 설정 관리를 수행합니다. 컨피겨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의 위치 IP 주소, 트래픽 라우팅 기능, 타임아웃, 리트라이 서킷 브레이커 같은 기능을 이 컨트롤 중에서 파일럿이라는 구성 요소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버네티스 위에서 하나가 더 얹어져가지고 이스티어가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쿠버네티스랑 항상 동기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도 이 파일럿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성 요소는 갤리입니다. 이 갤리는 밸리데이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스티어 설정 밸리데이션 역할을 수행하고요. 그 다음 믹서. 이 믹서는 정책 확인 그리고 로그 수집을 합니다. 이 정책 확인이라고 함은 예를 들어서 나를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여기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 프록시에 트래픽이 오면 이 믹서의 정보를 확인을 해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애가 들어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도와주는 게 믹서고요. 이런 모니터링 지표도 믹서에서 수집을 합니다. 정책 확인, 로그 수집하는 게 믹서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타델은 보안 관련 기능을 수행합니다. 사용자 인증, 이거 오타가 많네요. 사용자 인증을 통해 이게 뭐지? 네, 이 SSL 이용해서 통신 암호화 인증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티오의 기능 중에 뭐 보안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이 시타델의 역할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타델을 통해 모든 구간을 암호화하고요. 트래픽이 이렇게 뭐 반복되는 말이긴 한데 어플리케이션 수정 없이 컨피그레이션 수정만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제가 또 여기 지식이 좀 짧긴 한데 L4, L7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원래 L4 레벨에서 라우팅을 했었는데 얘는 L7 레이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HTTP 헤더 정보로 라우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 다음 장에 시연 그 플로우에 잠시 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지금 다 보신 거예요. 이 이스티어 아키텍처는 데이터 플레인에서 이 프록시가 다 가로채서 뭔가 서비스한테 트래픽을 넘겨주고
이 프록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여기 밑에 컨트롤 플레인의 구성 요소들이 각각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 확장성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V 프록시뿐만 아니라 얘는 2개 더 사용 가능하고요. 이 성능 관련해서도 책에 나오는데 이 이스티오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성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서비스당 다 프록시가 무조건 하나씩 할당이 되고 얘가 들어오는 트래픽을 가로채가지고 막 이런저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어떤 성능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성능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 하고 딱 아직 나와 있는 건 없나 봐요. 근데 여기 요런 도구를 통해서 이 이스티오를 장착했을 때, 안 했을 때 뭐 이렇게 성능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좀 이상하다거나 의문점이 생기신다거나 하는 게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다음 장은 이스티오 배포인데 제가 책을 보고 따라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가지고 그 유튜브에 어떤 분이 이스티오 설치하고 구의를 통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키알리라는 오픈소스를 통해서 그 이스티오 배포한 거에 대한 거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쭉 이렇게 실습 가능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 좀 이렇게 따라 하다가 중간에 계속 오류가 나가지고 제가 동영상으로 시청했던 거를 좀 이렇게 캡처를 떠가지고 함께 이렇게 쭉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스티오를 하려면 도커 데스크톱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작성해 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작성이 돼 있더라고요. 혹시 작성해 주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기세 보면 등록한 사람이 있겠죠. 아, 그 어떻게 보지? 그 나중에 해보시고 일단 네. 아무튼 이렇게 기본적인 도커 구성을 해주시고 프로티스까지 설치를 하시면 이제 준비가 된 거고요. 이스티오는 이 주소에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치를 하고 이스티오 환경 변수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명령어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스티오 이거는 이분이 작성할 때 이게 최신 버전이었나 봐요. 근데 어제 제가 다운받았을 때는 1.14. 몇까지 업데이트 됐더라고요. 이 부분 고쳐가지고 환경 변수 설정해 주시면 되고 이스티오 설치 옵션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너무 이거 이해하기 제가 어려워서 옵션 없이 설치를 일단 했습니다. 이 이스티오 ctl이라는 명령으로 해서 인스톨을 하고요. 이게 설치가 완료되면 이스티오 컴포넌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디폴트로 설치를 하면 이렇게 2개가 설치가 됩니다. 인그레스랑 그냥 이스티오 컴포넌트 2개가 디폴트로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티오 파일은 설치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이 있는데 데이터 플레인의 구성 요소를 설치합니다. 이스티오는 그
각 서비스가 이렇게 설치된 그 파드 안에 envoy 프록시를 생성을 하는데 이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주입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그 그림에 보면 이렇게 서비스가 있고 프록시가 항상 서비스 하나당 달려 있었잖아요. 그거를 서비스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프록시를 주입해줘라 라는 그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디폴트로 라벨을 지정해주고 요 istio 인젝션을 enable 시켜주면 이제 요 라벨 지정된 거에 어플리케이션 배포될 때 이 istio 아키텍처에 맞춰서 그 envoy 프록시가 주입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엔지닉스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2개가 생성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여기 인젝션 이네이블을 한 다음에 엔지닉스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하면 요 파드 안에 요 2개가 생성된 게 그 기본 서비스랑 그 프록시가 함께 설정해서 이거 2개 이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주변 도구 중에 키알리라는 거를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istio 모니터링 도구입니다. istio 기반으로 배포된 그 서비스들을 조식화해서 볼 수 있는 모니터링 도구인데요. 이 키알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여기에 분산된 서비스들 사이에서 토폴로지 정보를 알려주고 서비스 상태에 대한 헬스 체크를 하고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디테일과 트래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를 먼저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키알리를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키알리 설치를 한 다음에 서비스를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노드 타입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서비스 키알리 이거를 에딧 가능할 수 있게 파일을 열어가지고 그 포트를 노드 포트 타입으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노드 포트 변경을 해주면서 할당한 그 포트 번호를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키알리 화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제가 오버뷰 쪽을 캡처했는데 그냥 노드 포트만 열어준 거고 아무 서비스가 배포된 게 없어가지고 그래프를 클릭하면 이렇게 empty 이렇게 되고 그냥 디폴트로 지금 얘네 2개만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istio 위에다가 배포할 어플리케이션 소스를 데모 소스를 그 제가 시청한 유튜브의 샘플이 이런 소스 샘플 소스를 가지고 했는데요. 이거를 클론 받아가지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YAML 파일로 배포를 하면 여기에 배포된 어플리케이션이 이 플릭맨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뜹니다. 노드 포트에. 아까 그 여기에서 어디야? 여기서 그 파일 에딧 해가지고 노드 포트로 바꿨으니까 그게 있고. 네. 지금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네, 보이는데 이거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잘못 이게 줌 그 툴박스가 위에 있어가지고 얘네 조정이 안 되네.
이거 아닌데 지금 이거 이미지 보이시죠? 네. 다시 들어가요. 네, 여기에서 너드 포트를 변경해줬던 포트에 맞춰가지고 여기 이렇게 배포된 어플리케이션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KRL 대시보드에 접속을 하면 아까 여기 그래프 요 탭에 여기 git 클론 했던 그 소스 서비스 호출 관계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스티오 기반으로 해서 인젝션 주입해주고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호출 관계가 요 대시보드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개 그 옵션들이 있어요. 뭐 트래픽이 어떻게 흐르는지 지금 이게 사실 애니메이션인데 뭐 어떻게 흐르는지도 보이고 모니터링 하기에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까 그 HTTP를 통해서도 어떤 라우팅 같은 거를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를 실습해보는 단계입니다. 일단 맨 처음에는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합니다. 여기 이렇게 배포를 하면 원래는 이 플레임맨 스텝 서비스에서 리스키랑 세이프라는 두 개의 서비스로 어떤 트래픽이 나눠지게 되는데 그냥 배포했을 때는 디폴트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이게 이렇게 라우팅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 카나리 야물 파일 요걸로 해서 배포를 하면 요 라우팅 규칙을 바꿀 수 있는데요. 이 야물 파일을 어떻게 설정을 해줬냐면요. 이 카나리 방식으로 배포할 때 크게 구성이 데스티네이션 룰이랑 벌추얼 서비스 두 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벌추얼 서비스는 네임스페이스를 디폴트로 해서 이 이름으로 배포를 하는데 이 데스티네이션, 라우트의 데스티네이션을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सब셋에 따라서 어떤 웨이트로 라우팅을 해줄지를 정하는 건데요. 여기는 여기 주석처럼 DNS 네임이고요. 이 सब셋의 그룹이 세이프 그룹이면 90%로 할당을 하고 이 리스키 그룹한테는 10%를 할당하라. 라는 이 벌추얼 서비스 룰을 먼저 정해주는데요. 이 सब셋의 규칙을 이 밑에 데스티네이션 룰에서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설정을 해주는데 이 세이프 그룹이 이게 어렵네요. 요 세이프 그룹 सब셋이면 90으로 하고 리스키 그룹이면 10으로 하는데 이 세이프 그룹이 어떤 거냐를 이 데스티네이션 룰에서 설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버전이 세이프면 세이프 그룹이라고 여기고 버전이 리스키면 리스키 그룹이라고 여기는데 이 버전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네. 라벨. 그 파드에서 그 라벨을 세이프로 했으면 걔를 세이프 그룹이라고 보는군요. 그렇게 해서 라우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야물 파일로 어플라이 했을 때는 트래픽이 이렇게 9대 1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거를 하는 게 이스티오인 것 같아요. 쿠버네티스 위에서 뭔가 서비스의 라우팅을 조절해주고 또 서킷 브레이크, 보안 설정, 타임아웃 이런 것을 서비스 앞에서 이렇게 탁 차단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저기 이스티오 그 아이콘 돛담배네요. 네, 돛담배 항해사는 누구예요? 항해사요? 네. 엠보이입니다. 민정 매니저? 예, 이스티오 항해사는 민정 매니저로 하는 걸로 하고. 저기 네. 매니저님, 작성하신 파일 잘했는데 왜 이미지 파일 이거 HTML 태그라고 할까? 이미지 이렇게 주는 거 이거 그냥 JB로 빌드하면 네. 이게 타겟으로 안 넘어가거든요. 이미지 파일이 카피가 안 되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 사이즈 조정이 안 되더라고요. 예. 뭐 사이즈라든가 그거지 온라인이나 이런 게 안 되는데 네. 그런 거 그냥 다 무시하고 그래도 그 마크다운 이거- 표준으로만 이만한데 괜찮아요? 그냥 마크다운 표준으로만 알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바꿔줄게요. 초창기에 작성했던 문서는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제 뭐 그 문서 온라인도 안 되고 해서 그랬는데 네, 이게 나중에 관리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그냥 표준으로만 하여튼 이스티오 질문 이스티오 항해사는 민정 매니저랍니다. 아닙니다. 그 돛담배를 걸어놨으면 돛담배 주인이 있어야지. 네, 왜 근데 그러면은 이거 끌까요? 기록 네, 뭐 그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다.